빗소리가 들리나? 일부러 마이크에 노이즈 캔슬링을 껐습니다. 오늘 비가 오는 목요일이고요. 빗소리가 적당하니 듣기가 좋아가지고 노이즈 캔슬링 끄고 영상을 틀어봤습니다. 오늘도 손님이 오시기 전까지 떠들어 볼 건데요. 저기 뭐야, 아마 안 오실 것 같아요. 비가 와서. 어찌됐건 저는 오늘 어디서 떠들 거냐면 그 1층에 마련된 구석탱이 삼각 테이블, 여기서 이야기를 할 거고, 이 아이들은 뭐냐, 제가 이제 이것저것 만들 수 있는 재료들을 모아놓은 박스인데요. 여기에 그 버려질 종이나 비닐 같은 거를 모아놨어요. 이걸로 뭐 할 거냐면 그거 할 거예요. 북바인딩 노트를 만드는 게 저의 작은 즐거움인데, 그 북바인딩 노트의 표지를 지금 정리하는 작업을 하면서 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생각이 났는데, 제가 진짜 설레발 전문가거든요.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하는 설레발을 굉장히 많이 잘 치는 사람이에요. 설레발 전문가로 살아온 그 일대기를 대단한 건 아닌데 그냥 대단하게 말해버렸네. 이거 역시 설레발이었던, 이거를 말해보고자 하는데, 작게는 그런 거부터. 엄마 아빠한테 막 기차 사준다 그랬어요. 제가 왜 기차였는지 지금 기억을 돌이켜보면, 그러니까 저는 언니가 있거든요. 남동생이 있고. 그럼 이제 항상 언니나 남동생과 경쟁을 해서 내 몫의 애정을 얻어내야 했어요. 그 언니 있고 남동생 있는 둘째의 삶이란 그런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내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를 증명해내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 속에서 제가 그런 말들을 많이 했어요. 뭐 언니가 뭐 차를 사줄게 이렇게 말을 만약에 하면 이제 나는 거기에 더 큰 거를 이제 얘기하는 거죠. 나는 귀차 사줄 거야.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뭐 엄마 아빠한테 기차를 사주겠다라는 설레발을 쳤던, 그런 설레발부터 또 어떤 게 있을까? 뭐 항상 그랬거든요. 어렸을 때도 뭐 약간 재밌는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바로 그게 어떤 회사가 되는 상상 같은 걸 했어요. 그래서 회사가 돼서 회사 이름 정해야겠죠. 그리고 뭐 이제 내가 대표겠지. 이제 직원들을 생각하는 거야. 아, 이런 사람들 뽑아서 월급 이 정도 주고 이렇게 일해야지. 그리고 사무실은 어디에 구할까? 사무실은 이런 모양일 거야. 사무실에는 이런 거 둬야지. 막 정말 하등 쓸모없는 상상을 막 하고. 지금은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실현되지 않을 브랜딩을 매 순간 하고 있는 거죠, 머릿속으로. 아, 그래, 이 재밌는 아이디어는 이런 이름의 회사를 만들어서 그 회사에서 이렇게 해야지. 그 회사의 사무실은 여기에 있을 거야. 막 이러면서. 그래서 어렸을 때 그런 학급 활동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종이에다가 나는 미래에 이런 사람이 될 거예요. 내 미래의 장래 희망, 막 직업 이런 거 써서 제출하는 그런 학급 활동 같은 거 할 때 저는 거기다가
다른 종이를 하나 잘라와가지고 한 요 정도 네모난 크기로 잘라와서 그 종이를 그 학급 활동 종이에다가 이렇게 끼울 수 있는, 양쪽 모서리에 끼울 수 있는 머리를 갖다 놓고 그 거기다 끼워 놨어요. 그래서 뺄 수도 있게 그 카드를. 그 카드가 이제 나의 명함이다. 미래 나의 명함이다. 왜 이게 명함이 전자카드의 형태로 되어 있느냐면 나는 벤처 사업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벤처 어쩌고를 어디서 본 모양이야, 제가. 그래서 이제 벤처 사업가가 될 거고, 벤처 사업가가 돼서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개의 일을 할 거여서 명함 하나로 나를 설명할 수 없다. 그러니 이제 이 카드를 어딘가에 인식을 하면, 그러면 뭐 내가 하는 많은 일들이 거기에 담겨 있을 거다. 막 이런 상상을 하면서 그렇게 냈었어요. 선생님들 참 황당하셨겠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도 다 약간의 설레발이야. 그리고 어린아이일 때는 그 정도의 상상 정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렇게 상상에 그쳤다면 이제 나이가 들고 어떤 뭐 돈벌이를 하게 되고 하면서부터는 그 돈을 쓰면서 그런 설레발을 하기 시작했어요. 치기 시작했어요. 뭐 저번에도 잠깐 얘기했는데 제가 뭐 하고 싶은 아이디어가 생긴다 그러면은 진짜 거의 곧바로 머릿속에서 브랜딩을 시작을 해요. 아, 이름은 이렇게 짓고 키 컬러는 이런 게 좋겠다. 로고 약간 이런 모양이면 좋겠어. 홈페이지에다가 이렇게 하고 도메인은 이렇게 사고 막 구상을 해. 근데 그 구상이 되게 너무 재밌게 돼. 그러면은 저 도메인을 사요. 저의 즐거움이거든요. 도메인 쇼핑. 도메인을 가서 사. 도메인 참 재밌는 게 많아요. .com, .net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막 .shop, .store, .xyz, 뭐 되게 많아요. 거의 생각한 거의 모든 게 거기에 있어. 그런 거를 또 너무 재밌다 이러면서 막 도메인 사. 도메인 사면 뭐 해야 돼? 인스타그램 파고 막 명함 만들고 세계관 만들고 막 그러는 걸 엄청 좋아했어요. 제 취미 생활이에요. 이제 좀 자제하려고 하는데 그러고 근데 그게 실제적인 어떤 뭐 수익 구조, 사업 모델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그렇게 공상하고 막 즐거워하고 끝인 거죠. 그런 설레발을 많이 쳐왔어요. 그래서 제가 10년 전 정도에 남미 여행을 다녀왔거든요. 남미 여행을 6개월 동안 배낭여행으로 다녀오고 그때 배낭여행 중에 마주쳤던 순간들을 엮어서 엽서책, 그림책처럼 만들었었어요. 이 얘기 왜 했지? 그 그림책, 엽서책을 만들 때 사업자는 내지 않았지만 그 어떤 단체의 이름이 있기를 바랬거든요. 그래서 그 단체 이름을 작당 모의 컴퍼니 막 이런 걸로 만들었어. 그런 이름 지으면서 너무 막 즐겁고 사실 작당 모의 컴퍼니의 도메인은 샀던 것 같아요. 작당.xyz로 샀던 것 같아. 그럼 이 얘기 왜 했더라? 했던 이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아무튼 그러면서 막 즐거움을 얻고 나중에 가서는 사업자 등록을 막 하는 거예요. 왜냐면 사업자 등록은 그냥 다 할 수 있잖아요. 하면서 뭔가를 한 것 같아서 나 대단한 일에 이제 시작을 한 것 같고 막 멋진 구상을 실행으로 옮긴 것 같고 막 너무 뿌듯하고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럴듯한 껍데기 하나 얻은 것 뿐인데 생긴 것 뿐인데
실속 하나 없이, 실행 하나 없이. 그런 삶을 정말 오랫동안 살아왔어요. 저는 제가 그렇게 막 설레발치고 껍데기에 집착하고 막 만들고 했던 그런 것들이 약간 내가 이런 일들을 할 거야 라고 할 거를 전시하면서 살아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할 거 전시회를 한 거죠. 한 거가 아니라. 근데 사실 어딘가에선 그런 말도 해요. 누군가는 그런 말도 해요. 내가 하겠다고 마음먹은 것 혹은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를 주위에 적극적으로 말을 해라. 그러면 그 말을 함으로써 실행에 대한 추진력, 동기부여를 얻게 되기도 하고, 왜냐면 말을 했으니까, 나 이런 거 할 거야 라고 말했으니까 진짜로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추진력을 얻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뭐 말을 함으로써 같이 그걸 해나갈 수 있는 좋은 동료를 찾게 될 수도 있으니까 말을 많이 해라 라고들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안 통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사람마다 통하는 방법이 다 다르잖아요. 타고난 성향이랑 기질이 다르니까. 저는 원체 게으르고 약간 뭘 할 때에 꾸준히 해서 그 꾸준히 쌓인 결과물을 만드는 것보다 빠르게 처음부터 되게 뻑적지근하게 완벽한 무언가를 하고 싶어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남들한테 이제 내가 이런 걸 하고 싶어라고 말을 할 때부터 그 머릿속에 구상은 진짜 빨리 기민하게 돌아가거든요. 막 하나의 세계가 만들어져 있어 이미 거기 안에. 그래서 나 이런 세계를 상상했어. 이런 미래를 상상해서 들어봐 하면서 아주 충분히 완벽하게 구상된 어떤 미래를 남들한테 이제 공유하는 거죠. 나 이런 걸 상상했어. 이런 거 할 거야 하면서. 그리고 그 상상을 공유한 것만으로도 이렇게 고무되어 버리는 거예요. 도취되어 버리는 거야. 뭔가 한 것 같은 거야. 왜냐면 엄청나게 구체적인 상상을 해서 말을 했으니까. 그래서 나 대단한데? 이런 상상을 해? 하면서 마치 그거를 이미 한 것처럼, 이룬 것처럼 그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남들한테 나 이런 거 할 거야 라고 말만 하고 실제로 하지 않은 게 정말 많아요. 뭔가 저는 가까운 주변에는 진짜 거의 몇 명 없는데, 이제 저를 잘 아는 사람들은 제가 뭔가를 나 이거 할 거야 라고 하면 그러려니 하는 것 같아요. 안 믿는다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래 얘가 또 이런 상상을 했구나, 이런 걸 생각했구나. 근데 썩 딱히 이게 진짜로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나오겠다 이렇게 상상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서운하다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저도 바뀌고 싶은 거죠. 내가 할 거를 전시해온 삶을 이제 바꿔서 한 것만 얘기하자. 할 거를 얘기하는 것으로 나는 해버렸다고 느껴버리니까, 했다고 느껴버려서 실제로 안 하니까 나는 할 거를 얘기하지 말고 한 것만 얘기하자. 이렇게 생각을 바꿨어요. 그건 꽤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약간 좀 설레발 덜 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머릿속에 하고 싶은 무언가가 진짜 계속 생각나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말도 하면서도 이런 뭐 다른 걸 하고 있는 거기도 하고.
그냥 하루에도 몇 개씩 계속 그래 그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계속 생각해요. 진짜 끊임없이 생각해요. 그리고 그 중에 정말 극히 일부만 실행이 돼요. 왜냐면 물리적으로 시간이 제한이 되어 있고 하니까. 이제 그래서 저는 스스로가 게으르다고 생각하는 건데, 제가 정의한 저의 게으름은 그런 거거든요. 하고 싶다고 생각한 거에 비해서 턱없이 적은 실행을 하기 때문에 게으르다라고 스스로를 부르는 건데, 무슨 얘기 하려고 이걸 꺼냈지? 그렇다 보니까 남들한테 할 거를 얘기 안 하고 한 것만 얘기하자 이렇게 마음을 바꿔놓고 나서 조금 답답하기 시작한 거야. 내가 더 많은 걸 남들한테 재밌는 아이디어나 기획을 공유하고 싶은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그 공유를 함으로써, 남들과 공유를 함으로써 얻는 이점이 있거든요. 어떤 그 아이디어가 더 좋은 방향으로 살이 붙거나 같이 할 사람을 만나게 된다거나 그런 좋은 점이 있어요. 내가 할 거를 얘기하는 것에. 그래서 제가 또 다른 책략을 낸 게, 그래, 내가 할 거를 전시하는 삶을 그만두기로 했지. 그리고 한 것만 얘기하기로 했는데 한 것은 너무 턱없이 적어. 그래서 내가 답답함을 느끼고 있지. 그러면 안 한 거 전시회를 열자. 안 한 것들을 내가 하려고 했는데 안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것들을 이제 전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되게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일단은 그래서 실제로 했어요. 안 한 거 전시회를 작년 12월에 딱 해가지고 내가 안 한 것들이 뭔지 정리해서 올렸는데 꽤 반응이 좋았어요.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맞아, 나도 하려다가 안 한 게 있었는데 하면서 공감도 해주셨던 것 같고, 제가 하려다가 안 한 것들이 뭔지 관심을 기울여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또 하려고 했는데 안 한 것들이 많이 쌓이면 또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그냥 또 곰곰이 생각해보면 하려다가 안 한 것들을 전시하는 게 안 한 거 전시회니까 할 거 전시하는 거랑 뭐가 달라? 사실상 같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분명히 다르다. 무엇이 다르냐? 그냥 내가 하려던 것들을 주위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어떤 필터링이 없거든요. 정제하는 과정이 없어요. 내가 하려고 생각한 것들을 그냥 다 말하는 거니까. 근데 안 한 거 전시회를 하겠다. 내가 하려다가 안 한 것들을 전시하는 거다. 왜 전시하냐? 그냥 안 하고 넘어가기는 아쉬우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할 것들을 전시하는 것과 안 한 거 전시회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 왜냐? 하려고 했던 많은 것들 중에서 안 한 거 전시회에 출품될 작품들을 이제 선정하는 큐레이팅 작업이 들어갑니다. 그 작업에서 이제 선별이 되는 거죠. 내가 하려고 아이디어가 떠올랐었지만 막상 딱히 안 해도 그렇게 썩 아쉽지 않은 것들이 있는가 하면, 하려고 아이디어 떠올렸었는데 게을러서든 용기가 없어서든 여러 이유로 못했던 것들 중에 안 한 거 전시회에 올려서 주위에 소개하고 싶을 만큼 미련이 남고 아쉬운 거, 그게 나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뭔지를 약간 추려볼 수 있는 기회가 돼요. 그것이 그냥 할 것을 얘기하는 것과 안 한 것 전시회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막 이것저것 하려고 했다가 안 한 것들 정리해서 그 잽이라고 메타버스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실제 이미지로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전시회처럼 올려놓고 소개를 했어요.
근데 그러고 한 2, 3개월 지났나? 그 안 한 거 전시회에 올린 것들 중에 한 출품작이 11개인가 있었는데 그래도 대여섯 개를 했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안 한 거 전시회의 효능이다. 라고, 이거 대체 뭘까? 라고 아무튼 라고 생각합니다. 안 한 거 전시회의 효능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그 안 한 거 전시회를 하기 위해서 내가 하려고 했던 많은 아이디어들 중에 여기 전시회에 올라갈 게 뭘지를 고르는 과정에서 진짜 하고 싶은 것들을 추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안 한 거 전시회를 뭐 이미지도 준비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 정성을 들여서 준비를 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갈 설명 같은 걸 쓰고 하다 보면 하려다가 안 한 것들을 살짝 기획하게 돼요. 기획 초안을 만들게 돼. 왜냐면 이게 뭔지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냥 아이디어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런 거다 하면서 정리를 하게 되거든요. 약간 살짝 기획을 하게 되는. 그러고 그렇게 올림으로써 약간의 공표의 기능이 갖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하려다가 안 했는데 안 한 거 전시회로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만큼 하고 싶은 거고 그만큼 재밌는 거다. 그래서 할 예정이다. 라고 약간 공표를 하면서 스스로를 조금 동기부여 압박 주는 그런 기능이 되고, 또 사람들에게 소개를 했으니까 사람들이 보고 이거 진짜 재밌는데 꼭 해줘라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들도 몇 개 있어요. 그런 것들도 좀 동기부여를 받게 되는 거고, 그거를 좀 재밌는데 해봐라 이상으로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거 들어보니까 내가 이런 능력과 자산이 있어서 이런 것들과 합쳐서 같이 하면 우리가 아주 멋지게 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같이 해보실? 이라고 하는 분들도 사실 아직은 없었지만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 한 거 전시회를 그때 12월에 한번 하고 아주 만족스러웠었어요. 저 같은 사람한테 딱 맞는 어떤 다짐의 방식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또 언젠가 꼭 해봐야지 했었는데 약간 오늘이 그날이 아닌가. 그래서 저번에는 메타버스 안에 실제로 전시회처럼 만들어 놓고 이미지랑 같이 글이랑 같이 소개를 올렸었지만 이번에는 다른 일도 바쁘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아가리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려다가 안 한 것들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굉장히 스스로에게 조금 뿌듯한 건요, 제가 완벽하지 않으면 안 하겠어 라고 하는 그런 나약한 심리를 벗어 던지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해서 많이 벗어 던졌나 봐요. 그래서 안 한 걸로 쌓여 있는 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기억을 더듬어 가면서 말을 할 거고, 기억을 더듬어 봐도 딱히 안 나오면 영상이 빨리 끝날 수도 있다 라는 얘기를 투머치 토커이지만 자신 있게 한번 해보고요. 일단 첫 번째로 하려다가 안 한 거. 죄송합니다. 바로 추구미 교환소입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 정말 조만간 정말 빠르게 곧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안 한 거 전시회에 사실 안 맞는 출품작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단은 출품을 해보면 이 추구미 교환소가 뭐냐, 그 사람들이 LMP 작업실에 와서 주제가 하나씩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 품목이 스티커 아니면 키링 아니면 신발, 옷, 책 뭐 이런 아이템들이 정해져 있을 거고, 그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와서
자기가 이제 더 이상 자기 취향이나 추구미랑 달라져서 소장할 마음이 없어진 그 아이템을 가지고 와서 두고 다른 사람의 아이템과 교환을 해가는 거예요. 만약 교환이 딱히 할 게 없다, 그럼 그냥 두고 가기만 하셔도 되고, 더 이상 안 볼 거니까, 안 쓸 거니까. 아니면 내가 가져온 건 없지만 다른 사람이 두고 간 것 중에 조금 약간 마음이 끌리는 게 있다, 그러면 빈티지 쇼핑하듯이 아주 저렴한 가격에 사가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자주 여러 항목들로 열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거를 떠올리게 된 계기가 게을러서 못 예쁘는 플리마켓 때였어요. 게을러서 못 예쁘는 플리마켓을 GMBF라고 줄여서 부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GMBF라고 부를게요. 그 GMBF 2회 때부터 손님들한테 안 쓰는 쇼핑백이랑 스티커를 가져와 달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왜 그런 걸 얘기했었냐면, 이제 나름 제로 웨이스트까지는 아니어도 미니멈 웨이스트를 지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업실 운영할 때도 항상 가장 쓰레기가 적게 나오는 방법이 뭔지를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금 버려질 종이로 재활용하고 있기도 한 건데, GMBF 1회 때 그때 웰컴 드링크를 준비했었는데 같이 준비하는 친구는 간편하게 종이컵으로 하자, 일회용 종이컵으로 하자라고 했었지만 제가 극구 반대해서 내가 설거지를 바쁘더라도 하겠다라고 해서 그 다회용 컵으로 했어요. 그리고 저는 아주 만족스러웠어요. 그리고 손님들 중에서도 컵이 일회용이 아닌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해주는 분도 계셨고, 그때 샀던 다회용 플라스틱 컵은 지금도 작업실에서 물컵으로 쓰고 있어요. 요건데요. 그랬었고, 2회 때는 다른 셀러분들이 많이 생겼었기 때문에 제가 플리마켓을 다른 데 가보면 항상 조금 아쉽다라고 느꼈던 거는, 물건을 여러 부스에서 여러 물건을 많이 사면 그 포장 도구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집에 가면은 다 풀러서 내가 산 물건만 남기고 그냥 솔직히 다 버리거든요. 진짜 예쁜 거가 있으면 간직을 하겠지만, 근데 그게 너무 아까운 거야. 단 한 번 하루도 채 사용되지 않고 그냥 버려질 건데 아깝잖아요. 그래서 셀러분들한테 포장을 최소화해 주시고, 우리는 손님들이 가져가실 때 재활용 쇼핑백에 가져가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현장에 오면 그 다회용 장바구니를 하나씩 손에 들려드렸거든요. 거기에 담으면서 쇼핑을 하신 다음에 가실 때에 그 재활용 쇼핑백 적당한 크기 마음에 드는 거 이렇게 고르셔서 거기에 담아 가시게. 근데 또 여기서 재밌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쇼핑백 꾸미기 존을 만들어 놨어요. 재활용 쇼핑백에다가 막 색연필 매직으로 그림도 그리고 스티커 붙여가지고 꾸며가는 거예요. 이게 쇼꾸. 그거를 해놨는데 은근 많이들 하셨고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재활용 쇼꾸에 필요한 안 쓰는 쇼핑백이나 스티커를 가지고 와달라 라는 이야기를 이제 방문객들한테 이렇게 했는데 진짜 많이 가지고 오셨어요. 정말 많이. 재활용 쇼핑백은 이해가 가거든요. 왜냐면 뭐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뭐 물건 사고 나서 담아주신 쇼핑백 이제 또 특히 한국인들은 버리기 아까워서 모아놓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져와 주셨다고 이해를 했는데, 스티커는 여기 있나? 스티커 다른 데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예 새 거,
그냥 진짜 이렇게 스티커 팩, 본인이 스티커를 모으시던 그 바인더를 가져오신 분도 있었어요. 통째로. 그냥 정말 새 스티커를 이만큼 막 진짜 이만큼씩 가지고 와서 아무 미련 없이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땐 처음에는 아니 왜 스티커를 좋아해서 저만큼 사셨을 텐데 이렇게 미련 없이 기부를 하시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그렇게 기부를 왕창 하신 분이 이미 다른 분들이 많이 두고 가신 스티커 이렇게 산처럼 쌓여 있었거든요. 거기를 보면서 이거 귀엽다, 이거 갖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워낙 스티커가 많았기 때문에 가져가셔도 좋아요 라고 했더니 정말요? 하면서 신나게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만큼 왕창 가져와서 기부하시고 또 왕창 많이 가져가시고 그래서 이게 이거 무슨 현상일까?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스티커를 딱히 모으지 않는 저는 궁금했던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딱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사람들 추구미가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티커를 예전에는 이런 종류를 좋아했어서 많이 모았는데 스티커라는 걸 좋아하는 내 자신은 여전하지만 어떤 스티커를 좋아하는지가 바뀌어버린 거야. 그래서 예전에 왕창 모았던 스티커들이 더 이상 내 심장을 울리지 않는 거야. 그래서 미련 없이 기부를 하셨는데 내가 바뀐 성향의 스티커들이 또 새로운 게 여기 있으니까 또 마음이 동해서 가져가신 거고. 그렇다면 이 일은 비단 스티커에서만 벌어지는 일은 아니겠다. 일단 처음에는 그 얘기를 듣고 맞네, 그거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사람들이 더 즐거운 스티커 생활을 할 수 있게 스티커 교환의 역할을 해드리고 싶다. 여기가 스티커 교환소의 역할. 그래서 여기 와서 내가 더 이상 내 마음을 울리지 않는 스티커 내려놓고 새로운 스티커를 찾아서 떠나시는, 그러면은 모든 스티커들이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고 모든 분들이 돈을 좀 덜 들이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가 또 든 생각은 이것은 스티커에서만 벌어지는 일은 아니겠다 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저는 또 뜨개질을 많이 하는데 그럼 실을 엄청 많이 모으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지금 집에 실들을 위한 방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앞으로 어떤 작품을 구상하든 대체로 새 실을 살 필요 없이 일단 집에 가서 방에 들어가 보면 되거든요. 그 정도로 많은 실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아직도 더 실을 사고 싶고, 요즘은 뜨개를 많이 안 해서 조금 덜 해졌지만 아무튼 그럼에도 계속 실을 사고 싶고, 누가 나한테 실을 준다고 하면 마다하지 않고요. 그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실 호더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저도 생각해보면 제가 좋아하는 실의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어요. 바뀌고 있어요, 여전히.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안 쓸 것 같은 실을 누군가한테 주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더 내 성향인, 최신의 내 성향이 된 실을 가져올 수 있다? 아주 환영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형태를 바늘 이야기에서도 자투리 실 교환 약간 이런 느낌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 된다. 된다보다는 좀 다양한 아이템으로 열어서 그 자원의 순환을 돕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침 LMP 작업실이 입주자만 오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카페처럼 열려있는 공간이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면 추구미 교환소도 하면 되겠다로 생각이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추구미 교환소를 꾸준히 열고 싶어요. 스티커로 한번 열었다가 또 옷으로도 한번 열고 뭐 이런 식으로요. 그것이 저의 안 한 거 전시회 첫 번째 작품입니다. 추구미 교환소. 저는 좀 재미있을 것 같아요. 추구미 교환소로 찾아와 주신 분들이 또 소품샵도 구경해 주시고 와서 창작 공간 시간도 좀 보내주시고 하면 저는 너무 감사하겠죠.
그것이 저희 첫 번째 안 한 거 전시회이고요. 두 번째 작품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말하면서 생각이 났어요. 두 번째 안 한 거 전시회 출품작은요. 제가 작업실에서 올해 초에 한 3월? 4월까지? 3월까지였나? 4월까지였나? 두쫑크 만들기 모임이 진짜 활발하게 열렸어요. 사실 처음에는 잠깐만, 저 너무 말 장황해지고 있어. 두 가지식으로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작품이 뭐냐? 그 밀프렙 모임이에요. 샐러드 밀프렙, 파스타 밀프렙 하는 그런 모임을 열고 싶다. 정말 꽤 오랫동안 생각했다. 하지만 열지 않았다. 아직. 이것이 두 번째 출품작이고요. 여기에 얽힌 사연, 구비구비 사연 지금 들어갑니다. 제가 올해 초에 두쫑크 만들기 모임을 꽤 많이 열고 대략 200명 정도는 이 전체 회차에 200명 정도는 다녀가신 것 같아요. 두쫑크 만들기 모임으로. 참 재밌었어요. 이걸 어떻게 열기 시작했냐면 처음에는 그냥 제가 두쫑크를 그때 한창 유행할 때 근데 이제 너무 비싸고 이럴 때 먹어보고 싶은데 아이고 은근 집에서 만들어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집에서 만들어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보니까 그렇게 엄청나게 어렵지 않아서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안 됐나 여기? 그리고 거기다 나는 이제 집에서 하면 여러모로 좀 난감한 이렇게 청소 같은 거 이런 게 있지만 난 또 작업실이 있네. 그래서 작업실 인스타그램에 올렸어요. 두쫑크 만들기 모임 오겠느냐? 내가 연구했다. 재료 준비해 놓겠다. 도구랑 이렇게 했더니 진짜 지금까지도 그때도 그랬고 지금까지도 제가 작업실에서 하겠다고 했던 죄송해요. 그 모든 모임들 중에서 가장 격렬한 반응을 얻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게 두쫑크 만들기 모임을 했고요. 완성된 두쫑크도 꽤나 맛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카다이프 면을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제가 직접 이렇게 반죽을 해가지고 밤새도록 이렇게 해서 나름 또 손재주가 있으니까 그래도 맛있게 잘 만들어졌어요. 나중에는 이제 충건피를 이렇게 가느다랗게 채 썰어가지고 그걸 볶아가지고 만들었었는데 꽤나 맛있게 만들어졌었고 만드는 과정도 재밌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지인끼리만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과도 같이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저는 당근에서 모임을 만들고 모집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왜 이래 자꾸. 처음 알았는데 당근에서 모임 그게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당근에 모임으로 올렸어요. 두쫑크 만들어 먹으실 분 재료 도구 준비해 드린다. 근데 꽤나
가격도 비쌌죠. 왜냐면 제가 폭리를 취했다기보단 진짜 그 가격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원자재 가격도 너무 비싸고 제 노동력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랬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격렬하게 또 반응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되게 여러 차례 열었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처음에는 내가 만들어 먹고 싶어서 열었다가 지인들이랑 같이 했다가 재밌고 더 반응이 있을 것 같아서 계속 열었는데 사실 계속 하면서 이게 너무 재밌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혀 몰랐던 사람들과 맛있는 거를 유행하는 디저트를 맛있는 거를 같이 만들어 먹겠다라는 목적 하나로 모여서 이렇게 협동하고 막 서로 수다도 떨고 완성해서 이렇게 시식해보고 포장해서 돌아가는 이 과정이 너무 즐겁다. 역시 맛있는 거를 먹어야 돼, 인간은. 약간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두쫑 그 유행은 곧 끝나겠지만 그 뒤로도 계속 맛있는 걸 만들어 먹는 모임, 나를 잘 먹이기 위해서 사람들과 만나서 같이 뭔가 만드는 모임, 이런 거를 계속 해봐야지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중에 여러 아이디어들을 생각을 했었는데 두쫑크 다음으로 또 뭐 곰동 비빔밥이 유행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뭐 호박 인절미 유행했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 만들어 먹는 모임을 생각했는데 사실 그 뒤로 좀 바빠지고 하면서 빠르게 실행이 안 된 면이 좀 있어요. 그러고 또 누군가가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 그분이 다른 데에서 경험한 모임인데 밀프렙을 요새 많이들 하잖아요. 그래서 그 밀프렙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을 가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좋았다고 하셔서 저도 밀프렙 좋아하거든요. 근데 또 그걸 같이 하면 또 얼마나 재료를 구하는 어려움이라든가 막 이런 것들에 해소도 되고 재미있기도 하고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을 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이거 진짜 안 한 거 전시회임. 진짜 생각만 하고 안 했거든요. 그것이 저의 두 번째 출품작입니다. 세 번째가 있나? 세 번째 생각났어요. 세 번째는 바로 지금 이것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제가 팟캐스트를 너무너무 하고 싶어하는 연쇄 팟캐스트 도전마거든요. 진짜 틈만 나면 팟캐스트를 도전을 해요. 누굴 만나. 목소리가 좋으셔. 말도 잘하셔. 대화가 조금 통하는 것 같아. 그럼 바로 저랑 같이 팟캐스트 하실래요? 약간 이런 미친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많이 자제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작업실에서 항상 말하는 메시지 있잖아요. 게을러도 돼. 너만의 속도로, 우리만의 속도로, 우리만의 방향으로 하고 싶은 것들을 해나가자. 이런 메시지를 기반으로 여러 이야기들을 나누는 팟캐스트도 해봐야지 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아무리 게을러도 잡담은 할 수 있지 이런 이름으로 하려고 정말 여러 차례 시도를 했었어요. 제안 드린 분도 있었고 녹음도 2번이나 했었어요. 녹음했는데 뭔가 안 맞아서 이제 다 같이 안 하게 되기도 했고 또 다른 분이랑 또 녹음을 했는데 그 녹음본이 날아가기도 했고 또 지속할 수가 없어서 같이 안 하게 되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진짜 안 한 작품으로 남겨두고 있다가 이 작업실 리뉴얼해서 매일 손님을 기다려야 하는 주인장의 입장이 되고 나서 손님을 기다리는 동안 이렇게 손으로는 뭐 이것저것 하고 쉬고 있는 주둥이로 이것저것 이야기를 해서 그냥 담아봐야겠다. 어떤 기획도 딱히 하지 않고 그냥 나오는 대로 짓거려서 편집도 그냥 진짜로 하지 않고 빌려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지금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안 한 거 전시회가 맞긴 한데요.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안한거 전시회에 출품된 이 작품이 팔린 거죠. 솔드가 된 겁니다. 저는 아주 좋다고 생각해요. 안한거 전시회의 목적입니다. 안한거 전시회에 출품해서 세상에 알리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더 이상 안 한 거가 아닌 한 거가 되어버리는 이 과정. 제가 이 과정을 아주 원했던 건데 아무튼 예, 제 안한거 전시회 세 번째 작품이 이겁니다. 그 팟캐스트. 지금은 사실 지금 이 컨텐츠가 팟캐스트라고 하기는 너무 부족하죠. 그 주제도 딱히 제대로 정하지 않고 하고 있고 이렇게 말하는 거라든가 이제 여러모로 진짜 아무것도 정제하지 않고 하고 있잖아요. 사실 팟캐스트 라기에는 예 부족합니다. 물론 팟캐스트 재생 목록으로 만들어서 올리고는 있어요. 하지만 부족하고요. 그럼에도 이게 그거죠. 이거는 제가 마음을 고쳐먹은 그 결과인 거죠. 팟캐스트라고 생각해서 진짜 남들이 하는 것처럼 머니그라피 막 이런 것처럼 뻑적지근한 팟캐스트로 하겠다라고 다짐하면 제가 어느 세월에 하겠습니까? 그냥 그 퀄리티에 대한 걱정 다 내려놓고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건 요 정도다 라고 하면서 시작한 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제가 혼자 떠드는 거 말고 또 여러 기회로 여러 사람들과 팟캐스트 옵시 하게 돼서 하고 있어요. 잠깐만 지금 제 손이 썰렸어요. 작두에. 오 안되겠다. 제가 손이 썰려가지고 응급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쫄아가지고 더 이상 작두를 만지지 못할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안 한 것도 다 끝났어요. 이제 진짜로 안 한 거 전시회를 다음에 열기 힘든 작품이 희귀해지는 제가 되기를 계속 바라면서 오늘도 할 얘기를 다 할 때까지 손님이 오진 않으셔서 아쉽지만 이렇게 할 얘기 다 하고 오늘 영상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정신없고 손까지 썰어버리는 모습 보여드려서 죄송하고 오늘도 제 이야기 안 한 거 전시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